안녕하십니까. 만화고인 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법 제37강 시간으로서 이 양도소득세 12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및 배제, 13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및 배제에 있어서 1. 의입니다. 의. 미등기 양도자산이 뭔가? 토지, 건물,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미등기 양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자,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고, 그리고는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미등기, 등기 안 했으니까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미등기 자산의 불이익,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및 감면 배제. 자, 양도세 비과세하는 걸 안 해줘요. 비과세 배제하고, 감면도 안 해줍니다. 감면도 배제한다.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는데 이것도 배제 안 해주고요. 또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배제합니다.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요. 몇 퍼센트? 70% 중과합니다. 아주 세요. 세율이. 자, 네 번째. 필요경비 계산 공제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할 때 공제율이 일반적으로는 3%인데 이 경우에는 그것의 10분의 1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0.3%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이 엄청 많죠. 그래서 꼭 자산을 양도할 때는 등기를 하라 이 뜻입니다. 세 번째, 미등기 자산이라도 공제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게 있어요. 뭐냐면 취득가액 하고 취득할 때 비용한 지불, 취득가액 그리고 필요경비 이런 것들은 공제를 해줍니다. 예. 다만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들어갈 때는 공제율이 10분의 1로 축소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근데 미등기 양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제외되는 자산.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는 자산. 즉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 자, 역시 장기 할부인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자산. 두 번째, 법률 규정. 자, 이제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이에요.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것도 불이익을 배제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비과세 및 감면 농지. 예, 농지예요, 농지. 농지인데 비과세 및 감면 농지. 농지의 교환 분합을 말하죠. 네 번째, 무허가 1세대 1주택으로 등기 불가능. 자, 무허가 등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토지구의 정리사업이 종료되지 못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 자, 토지구의 정리사업.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업이 좀 맞춰져야 되는데 맞춰지지가 않았어. 그런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고요. 여섯 번째는 건설업자가 공사용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로서 토지구의 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근데 토지구의 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양도한 경우예요. 자, 일곱 번째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자, 상속등기가 안 됐어. 상속등기는 안 되고, 그리고 이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이런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돼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첫째, 이제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일반적인 경우. 원칙. 자, 원칙.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원칙은 당해 자산에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한 날. 대금 청산일이라고 그러죠. 대금 청산한 날. 그리고 예외가 있죠. 예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시일 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10가지는 교재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그 의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요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의미. 일반적인 대금 청산일인 잔금 지급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요 대금 청산일, 요게 잔금 지급일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 요 잔금 지급일이 바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양도인의 입장, 하는 사람이죠.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그 양도 시기가 바로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양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취득 시기 역시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겁니다. 대금을 다 청산했다. 즉 잔금을 지급한 그 뜻이 됩니다. 결국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취득 시의 대금 청산일부터 양도 시의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금, 계약일날 계약금 걸고 중도금 내고 최종 잔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취득 시에는 내가 요 잔금을 지급한 날, 요 대금 청산이 되고, 역시 내가 이제 양도했을 때 그때도 잔금 지급을, 잔금을 받은 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그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취득세하고 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공통점인데 용어가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그걸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는 취득세를 살펴보고요. 취득세. 자, 그리고 이쪽은 양도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유상승계, 돈으로 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상승계의 원칙은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입니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됩니다. 자, 원칙. 자, 이제 불분명해요.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한 겁니다. 자, 명확하지가 않아. 그럴 때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입니다. 60일이 경과한 날. 자, 그리고 등기 등록이 빠른 경우, 빠른 때. 자, 그럴 때는 등기 등록일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자, 그런데 불분명하거나 등기 등록이 빠른 경우에 이럴 때 양도소득세는 그냥 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등기 접수일. 자, 그리고 국수판 법공. 이 경우 사실상의 잔금 지급이 돼요. 여기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이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규정은 없어요. 딱히 규정은 없어. 따라서 규정이 없으므로 역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됩니다. 원칙이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승계의 경우에 그렇고, 이제 무상승계. 먼저 증여를 보겠습니다. 증여 받았을 때는
계약일이에요. 증여계약이니까 이건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취득세율. 서면 계약이 없을 때는, 자, 계약이 서면이 없어. 이럴 때는 등기일입니다. 등기일. 등기일. 취득세의 경우에.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그냥 증여받은 날입니다. 증여받은 날. 자, 이제 증여 이렇고, 상속의 경우. 자, 상속으로 무상 증여 승계를 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개시일. 자, 역시 똑같아요.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도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자, 이제 무상 승계 다음 연부취득을 보겠습니다. 연부취득. 연부취득. 장기 할부 얘기하는 겁니다. 연부취득 2년 이상. 자, 2년 이상. 자,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 매회 연보금 지급일이 됩니다. 매해. 그리고 장기 할부 1년 이상.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또는 인도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요것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가장 빠른 날. 빠른 날이 해당이 됩니다. 연부취득. 자, 이제 건축입니다. 건축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에 대해 원칙. 건축의 원칙은 요거 취득하고 양도소득세 조금 달라요. 원칙은 먼저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교부일. 그런데 그 취득세에서는 원칙이 이제 사용시하고 같이 비교해서 나옵니다. 비교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하고 그리고 사실상의 사용이라고 이걸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빠른 날. 그리고 이제 임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시 사용시. 자, 임시 사용시 역시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취득세는 빠른 날. 그런데 그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나와요. 규정이. 그래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 요거를 비교해서 요것 중 빠른 날입니다. 빠른 날.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 이게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규정이 됐는지 그걸 비교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에 있어서 기타의 경우입니다. 기타의 경우. 자, 기타의 경우. 기타.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시효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시효 취득. 이 경우에는 점유개시일이에요. 점유개시일. 자, 두 번째, 환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점주주예요. 과점주주가 보유한 부동산 과다 법인의 주식. 이 경우에는 50% 이상, 자, 50% 이상 양도되는 날입니다. 양도되는 날. 네 번째, 취득시기 의제라는 게 있어요. 취득시기 의제. 자, 취득시기 의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토지, 건축,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 기타 자산을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1985년. 그래서 부동산은 5년, 85년, 부호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증권 상장 주식.
그리고 비상장 주식, 역시 주식이죠. 주라고 외우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유, 예. 그래서 부오주유 이렇게 꼭 외우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유, 주지웅님 할 때 주유 그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암기는 여러분들이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미완성 건축물이다. 미완성 건축물, 완성되지 않은 건축물. 그러니까 아파트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목적물이 완공된 날이에요. 완공된 날, 완공일. 자, 여섯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아파트 당첨권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 당첨자. 자, 아파트 당첨권 최초 당첨자. 이 경우에는 당첨일이에요. 당첨일이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당첨일이. 그런데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 양수한 경우. 자, 양도 양수한 경우. 이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이에요. 대금 청산일. 자, 일곱 번째. 조건부 양도예요. 조건부 양도. 자, 조건부 양도에는 조건이 성취된 날. 조건 성취일입니다. 조건 성취일. 자, 여덟 번째. 경매에 의한 취득이에요. 경매를 해서 취득을 했을 때는 경매대금. 예,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완납일. 경매대금 완납일이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법원의 무효 판결. 자,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냈어요. 예. 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됐습니다. 무효 판결로 환원. 재산이 환원됐다는 얘기, 돌아갔다는 얘기다. 환원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애초에 그 자산의 당초에 취득한 날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타의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봤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7강 시간이었고, 이 양도소득세 12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및 배제 13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